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상현고등학교 2019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도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게이 당첨 제비가 포함된 8개의 제비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1개의 당첨이 돼야 되겠다. 그 확률이 1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당첨 제비가 1개일 때, 2개일 때 나눠 풀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당첨 안 되는 거 한 번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그게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즉 6건을 이용한 확률을 계산하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죠. 자, 8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당첨 제비가 이렇게 있다면 8-R개가 당첨 안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 확률이 14분의 9다. 이런 이야기는 8 컨비네이션 2분의 8-R 컨비네이션 2가 14분의 5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계산해 볼까요? 자, 봅시다. 컨비네이션이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8-R 하나 줄여서 7-R 쓴 결과가 14분의 5가 되니까 약분 되겠고 약분 되니까 8-R 7-R 곱하기 결과는 5 곱하기 4 처리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5, 4란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R은 얼마입니까? 3 처리해서 계산 끝났습니다.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 적어도란 표현, 아주 늘상 많이 나오는 표현, 6건을 이용해야 된다는 건 개념이 되겠고요. 동시에 이렇게 딱 꺼낼 때는 이제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는 계산, 늘상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그런 확률이죠. 확률에 대한 기본 골격, 기본 개념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기초 훈련하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착실하게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번엔 10번 한번 볼까요? 자, 주머니 A에는 공이 이렇게 들어있고 B에는 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A에서 꺼내서 B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B에서 꺼냈는데 그것이 흰 공이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무엇이 넘어갔는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종속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흰 공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 그리고 B에서 꺼냈을 때 그것이 흰 공일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엔 검은 공이 넘어갔는데 B에서 꺼낸 것이 흰 공일 경우. 자, 이렇게 큰 틀에서 2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2가지 확률을 더하게 해야 흰 공이 나올 확률이 구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쭉 살펴봅시다. 자, A 주머니에는 공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5개 중에서 흰 공을 꺼내야 되겠습니다. 5분의 3 됐습니까? B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현재 6개의 공이 있는데 공이 하나 넘어가니까 7개가 되겠고요. 흰 공이 넘어가면 흰 공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다음은요, 검은 공 2개 들어있었고, 자, 공 개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검은 공이 넘어왔으니까 흰 공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된 거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35분의 9 더하기 4, 그래서 35분의 13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복잡해질 듯한 그런 형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차분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냈을 때, 검은 공을 꺼냈을 때 그 각각 상황에 따라서 B 주머니에서 이 상황이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받는 이런 종속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만 잘 해서 차분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문제 형태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차분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확실하게 학습해서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와우,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문자로 그냥 꽉꽉 나왔으니 인수분해 안 됩니다. 어쨌든 X는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B집합은 그냥 써주지 뭐 이렇게 범위 나왔습니까? 됐습니다. 정수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 이때 조건부 확률 형태가 됐네요. 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A가 일어났다는 확률,
이때 P, A하고 B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중요한 B집합이라는 곳에 원소가 지금 1, 2, 3,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게 되면 이 개수를 논하는 거니까 뭐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이 계산 결과가 5분의 3이 되었다. 요게 지금 요구 형태의 개수를 써야 되는데 이걸 뭐 배수 형태 뭐 이런 걸 이용해 봐도 뭐 방법이 없죠. 그냥 이거 3개의 3이 온 것 같죠. 다른 거가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1.5개 2배 해서 뭐 아이고 2.5분의 1.5 뭐 이런 거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5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1, 2, 3을 표시해 가면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집합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 와우, 범위 안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두근의 합 마이너스 6, B 값은 두근의 곱 5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 아주 독특한 풀이네요. 자, 그렇다면 또 이번에 또 달리해서 0, 1, 2, 3 들어가고 4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면 그러면 또 A 값은 오호 두근의 합 4에 마이너스 4, B는 0 이렇게 처리해야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럼 1, 2, 3이 있으면서 5개가 되니까 두근의 합 2에다가 A값 마이너스 2 처리되고 B값은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됐습니다. 해서 A, B 값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A 플러스 B로 보게 되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세 번째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정수라는 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뭐 아주 조금 해프닝과 같은 그런 아주 독특한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B집합이 확실하게 원소의 개수가 딱 3개 주어져 있는데 조건부 확률 형태로 이제 교집합에서 지금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가 지금 분자에서 나와야 되는데 매치합이 3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A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5개 됐습니까? 그래서 5개가 될 수 있는 1, 2, 3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5개 부분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건너뛸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부등식해서 이제 범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구해가는 절차를 보여드렸습니다. 큰 흐름에서 다시 한번 또 살짝 또 되짚어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문제의 뜻 파악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13번 출발합니다. 두 사건 AB에 대해서 비확률 요거 뭐죠? 교집합 여기가 이게 A 합 B의 여집합이죠. 알겠습니다. A 합 B 확률이 3분의 2 주어져 있고 읽으면서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부 확률 주어져 있고 조건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모처럼만의 수식과 관련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유통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자, 내용 정리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벤 다이그램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A 합 B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B 확률 이쪽이 15분의 4를 차지해 준다. 그러면 요거는 15분의 10이었죠. 15분의 4. 그렇다면요, 이 남는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분의 6 처리가 되겠습니다. A집합이 상당히 컸던 거요. 약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기본 개념 설정이니까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조건 또 무슨 확률인가요? 자,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PA 분의 뭐죠?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니까 PA는 아직 모르고 요 부분이 방금 전에 계산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 됐습니까? 15분의 6 처리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부분이 17분의 12였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PA 확률이라는 것은 17분의 12분의 15분의 6 이렇게 되나요? 약분 2 처리됐습니다. 그럼 30분의 17이다. 와, A 확률이 30분의 17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30분의 12가 된다. 그럼 교집합 부분이 30분의 5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나요? 맞습니까? 약분 잘 되는 형태인데 일단 이렇게 모양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을 계산해야 되나요? P, A, B의 여집합
A를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나요? 자, 그러면 A 확률 분의 B,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됐습니다. 어우, 아닙니다. 이거 주어진 정보, 우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죠? 최종 구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P, A의 여집합,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요? 어떤 걸 구한다고요? 자, B 확률, B 교집합, A의 집합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B 확률은 문제에 주어져 있었죠. 15분의 4가 주어져 있었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그럼 어디입니까? B 교집합, A의 집합, 이쪽 부분이네요. 자, 근데 B 확률이 15분의 4였으니까 15분의 4라는 것은 30분의 8이 되는 거겠고, 그러면 여기 확률이 30분의 8에서 5를 빼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됐습니다. 30분의 3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분이 2 처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8분의 3 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우와, 수식 계산이라고 해서 처음에 조금 얕잡아 봤다가 이거 생각보다 조금 살짝 복잡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B 확률 주어져 있고, 뭐 A합 B 확률로 처리해 줬고, 수식 주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좀 정확한 확률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처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A합 B 확률에서 B 확률을 빼서 쪽 A 차집합 B 확률을 좀 처리해 놨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 이용해서 A 확률을 구했고, A 확률을 구함과 동시에 교집합 확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 B 확률에서 이쪽 확률도 구해졌고, 아니 뭐 절차를 좀 밟아가면 다 되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최종 계산 부분요. 제가 살짝 문제 잘못 썼었는데, 자, 바르게 써서 풀었습니다. 자, 됐습니까? 전체적인 흐름 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살짝 벤 다이그램 이용해서 좀 확률 내용 결과를 좀 이렇게 정리한 이 부분이 문제의 계산할 부분들을 좀 교통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이 방법 이런 걸 좀 살짝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했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상현고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어느 시험에서 옳은 것에는 0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는 문제, OX 문제가 어깨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임의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냥 찍었네요. 근데요, 적어도 4개 맞추겠습니다. 4, 5, 6, 7, 8, 다 맞는 이런 기적이 이럴 확률을 한번 구해달라고 됐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자, 여사건, 즉 반대되는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반대된다는 얘기는요, 0, 1, 2, 3 요만큼만 계산하죠. 자, 요만큼 맞추는 것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에서 찍고 또 찍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과 관련된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2항 정리에서 배웠던 일반항 문제와 유사하죠. 자, 국컨비네이션 제곱 9개에서 모두 틀겠습니다. OX가 2분의 1이니까 9제곱. 다음은요, 9개에서 하나 맞추겠습니다.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8제곱. 그냥 똑같이 9제곱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냥 2분의 1의 9제곱 곧바로 쓰겠고, 다음번에는 또 역시 2분의 1의 9제곱 써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2의 9제곱이 전부 공통이니까 그냥 9컨비네이션 제로, 9컨비네이션 1, 9컨비네이션 2, 9컨비네이션 3 해서 교통정리를 해버리는 게 낫겠죠? 자, 2의 9제곱 됐고, 쉬운 부분 1 됐고 9 됐고, 자, 9컨비네이션 2는 어떻게 됩니까? 4, 9, 36 됐고, 9, 8, 7에 3, 2, 1이니까 3, 4, 12, 7이죠? 자, 그러니까 84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2의 9제곱. 와, 산수들이. 자, 120에 130 처리가 되니까 2의 8제곱 되겠고 65 처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게 얼마죠? 256인가요? 자, 65 해서 구했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어떻게 되는 되죠? 자, 1 빼기 256에 65 처리되는 거니까 256에 여기서 65를 빼니까 1 되겠고 191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큰 흐름틀에서 잘 살펴보게 되면 무엇이 핵심입니까? 자, 독립시행이라는 부분, 풀어야 될 게 많으니까 여사건을 이용한다, 독립시행이다.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결합됐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지금 쭉 이렇게 살펴보듯이, 자, 우리가 이항 정리해서 전개할 때,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한 이런 형태의 부분으로 표시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설명 전체적인 이해됐습니까?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독립시행 분명히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여사건으로 봤던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7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0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00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았습니다. 적혀있는 숫자가 6과 서로소. 서로소. 6과는 인수의 어떤 관계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이니까 2라는 인수,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사건을 이용한 그런 형태 풀이가 좋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2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500개가 되겠습니다. 3이라는 인수는요. 자, 3, 3은 9, 3, 3은 9, 3, 3, 33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은, 자, 이제 겹치는 부분을 이제 빼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겠죠. 1000개를 6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6일은 6에다가 40이니까 66은 36개, 또 166개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6과 인수와 공유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자, 500개 더하기 333개 빼기 166개. 이건 뭐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 똑같네요.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교집합 원소의 개수 이런 개념으로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833개에서 166개를 빼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몇 개가 되겠습니까? 7개에다가 6개에다가 6개, 667개가 되겠습니까? 자, 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서로 소인 것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1 빼기 1000분의 667. 자, 이렇게 되는 게 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분의 333이 되나요? 오, 무지 재밌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자, 처리됐습니까? 자, 이 문제 무엇이 키포인트였습니까? 서로 소 6이라는 인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6이라는 인수는 2라는 인수와 3이라는 인수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이 인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구해갈 때, 자, 2배수, 3배수 개수를 열심히 구하게 되면 6배수는 두 번 구해가니까 빼기 해서 구해가는 절차.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잘 되겠죠? 자, 깔끔하게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인 17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설명 잘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18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으로 판단할 확률 0.9.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진실을 진실로 판단할 0.8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했더니 거짓말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판단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실제로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일 확률, 조건 확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계는 거짓을 거짓으로 판단할 확률이 0.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0.1 확률로는 거짓을 진실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자, 진실을 진실로 판단이 0.8입니다. 0.2만큼은 거짓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판단했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진실 말했을 수도 있으니까 거짓을 거짓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 진실을 거짓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진실을 거짓으로 판단했을 확률, 이런 형태의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내용 판단 됐으니까 이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120명 중에서 10분의 9만큼이 거짓으로 판단되겠고요. 그 다음 180명 중에서 10분의 2만큼이 거짓으로
근데 실질은 진실 말하는 거니까 180 10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9가 공통으로 다 보이니까 지우고, 와, 좀 교통정리 한번 해볼까요? 10이 남았고 현재 4 남고 3 하나 남았나요? 4가 또 지워집니다. 4, 32에다가 자, 처리해주니까 결과는 4분의 1 처리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는 역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면 문제풀이엔 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정리 부분에서 자,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으로 판단한다. 거짓으로 판단한다. 이 이야기는 진실로 판단할 수도 있는 확률을 가르쳐준 거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즉 진실을 진실로 판단한다. 진실을 진실로 판단하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거짓으로 판단하는 확률도 동시에 제공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자, 내용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해서 거짓을 판단될 경우가 나왔을 텐데 그때 이제 진실을 말한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문제를 잘 읽고 정확하게 조건부 확률임을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쉽게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내용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6번째 문제가 되겠고 상연고 문제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이 6개나 되는군요. 자, 상연고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무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기말고사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대신 정확하게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20번 마지막 문제 깔끔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으로 이루어진 아날로그 시계에서 시계 바늘의 초침이 1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 12시.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6의 약수. 6의 약수면은 1, 2, 3, 6. 나오게 되면 오른쪽으로 90도만큼 이동시키고 다른 눈이 나오면 자,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주사위를 4번 던졌는데 다시 10이면 원상복귀 90. 와, 알겠습니다. 자, 6의 약수 1, 2, 3, 6이니까 3분의 2 확률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0이 다시 된다는 얘기는 한 바퀴를 만 바퀴 다 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서 제자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오른쪽으로 4번 가는 경우 있고요. 왼쪽으로 4번 가는 경우 있고 오른쪽 2번, 왼쪽 2번 이런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3분의 2 확률로. 자, 이럴 땐 계산 어떻게 되겠습니까? 4번 중에서 4번 다 3분의 2가 나왔습니다. 자, 동일한 거 반복하는 겁니다. 독립시행입니다. 됐습니까? 자, 4번 중에서 4번, 이번에 또 3분의 1이 4번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4번 중에서 2번입니다. 3분의 2도 2번, 3분의 1도 2번. 자, 이런 형태를 계산하면은 다시 12를 가리키게 되겠군요. 자, 계산해야 되는데 전부 보게 되니까 3분의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의 4제곱 써보면 되겠고, 자, 4 컴비네이션 4 필요 없고요. 2의 4제곱 써주면 되겠고, 뭐 여기는 그냥 1인가요? 와우,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컴비네이션 2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제곱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어떻게 됩니까? 3의 4제곱 분의 16의 다카 1의 다카 24 처리해주면 됐습니까?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1은 됐고요. 자, 계산하면 40에 41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아주 독특한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 문제. 독립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인 것 같습니다. 주사위 던지는 똑같은 행동을 우리는 몇 번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주사위 던져서 6의 약수라고 되어 있는데 6의 약수 나올 확률을 주어져 있고요. 그것이 4번 일어나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반대 경우 6의 약수가 아닌 경우가 4번 일어날 때, 2번 일어났을 때 이렇게 3개의 파트 부분으로 나와진 부분들을 확률을 더하게 하면 되겠다라는 맨 처음에 틀 정리해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0번을 끝으로 상연고 문제 마지막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연고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